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8일입니다. 잘 쓴 신문 칼럼은 읽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미소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칼럼니스트가 퓰리처상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조지 F. 윌 칼럼니스트, 워싱턴 포스트의 주 2회 주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 분도 지금 나이가 81살인데 1977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분은 야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야구에 대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또 정치 철학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세계 만방에 미국이 중심이 잡히지 않고 충동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칼럼을 쭉 읽고 난 기분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고, 인용할 명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윌 칼럼니스트는 첫 문장을 윈스턴 처칠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Wars are not won by evacuations. 전쟁은 철수에 의해서 승리할 수는 없다. 전쟁이란 것은 철수한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다. 철수는 잘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말이 바이든의 문제점을 하나로 딱 지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수를 어떻게 성전과 같이 여기느냐. 그런데 바이든의 지금까지 논리 체계를 보면은 이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철군을 자랑을 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요사이는 그게 먹히지 않았지만은, 즉 20년 전쟁을 내가 끝낸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9월 11일에 딱 맞춰가지고 그날 되면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내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지금 끝냈다. 마지막 미군이 어제 아프간을 철수를 했다. 이렇게 선언하려고 9월 11일을 철수 시한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철수한 걸 어떻게 이긴 걸로 둔갑시킬 수 있느냐. 철수가 아니라 패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에 미국을 패전국으로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꾸 이 바이든 쪽에서 이번 카불 공항 철수 작전을 자랑을 한다 이겁니다. 10여일 동안에 10만 명을 철수시켰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다 하면서 1948년 베를린 공수작전, 베를린이 그때 스탈린에 의해서 봉쇄되었습니다. 베를린으로 통하는 육로를 차단을 했어요. 이게 냉전의 시작으로 보통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 등 이 유럽 국가가 단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봉쇄된 베를린에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로 물자를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몇 번 떴느냐? 여기 조지 윌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한 30만 번의 비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봉쇄된 220만 명의 이 서베를린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미국은 트루만 행정부죠. 트루만 행정부는 세계에 대해서
소련과 대결할 의지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이 철수는 그런 의지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잡히지 않고 충동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이 이게 정책이 되면은 이 꼴이 된다라고 트럼프를 비판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을 그냥 선거 구호로서 써먹고 치워야지, 그걸 정책을 해가지고 미군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 이 꼴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근사한 말입니다. 슬로건을 정책으로 만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탈원전 슬로건을 정책화했다가 문재인이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조지 F. 윌은 이 칼럼에서 또 한국 사례를 듭니다. 요사이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아프간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성공 사례로 반드시 드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에 미군을 장기 주둔시키니까 한국이 근사한 나라가 되고 미국도 덕을 보고 있지 않느냐. 왜 아프간에는 한국처럼 70년 이상 주둔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젠하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시절입니다. 1952년 11월에 한국 전선을 시찰을 했습니다. 한국이 참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이끌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결국 승리하도록 만든 이 위대한 전략가죠. 전략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이 전선을 딱 한번 보고 나서는 정면 공격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승부 작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즉 미군을 장기 주둔시키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한국을 발전시키면은 결국 이기는 것 아니냐 해서 장기 주둔을 결정을 했다. 그럼 아프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 바이든이 입만 벌리면 트럼프 탓을 하고 아프간 탓을 합니다. 아프간 정부군 탓을 합니다. 트럼프 탓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이든도 트럼프가 잘못 약속한 걸 그냥 집행했으니까 공동 책임이죠. 그러나 트럼프 탓은 맞는데 이 아프간의 패전의 책임을 씌우는 그 논리가 과연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지 F. 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 2,500명이 떠났는데 왜 미군만 떠나지 16,000명의 용역 계약자들을 같이 데리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16,000명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아프간 정부군에 무기 부품을 대주던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은 아프간 정부군을 미국식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식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신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최신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헬리콥터, 그리고 드론,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 군수 용역 계약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오철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건 참 언론에 별로 보도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프간에 있었던 큰 공군기지가 있었습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를 떠날 때는 그 아프간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그냥 쑥 떠나버렸다. 이런 무책임한 짓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영국의 외교관 출신 정치인 스튜어트란 사람이 비판한 내용을 이 윌 씨가 인용을 합니다. 2,500명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아프간이 이 자주 국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시간을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2,500명이면은 이게 별로 위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는 아프간 주둔 미군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프간 정부군만 전투에 참여하고 뒤에서 정보 지원, 공중 지원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18개월 동안 어제 있었던 테러,
테러가 나기 전까지입니다. 어제 테러가 나기 전까지 18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2,500명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군 장병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더 이상 미군을 희생시킬 수가 없어서 철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는 미군 전사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 그런데도 왜 이런 식으로 철군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철군하는 방식이 바로 아프간 정규군을 배신하는 방식으로 철수를 했으니까 아프간 정부군도 미국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특전사령관, 엘리트 부대죠. 특전사령관 출신 사다트 중장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신당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다. 6만 6천 명의 아프간 군대가 전사했다. 그런데 바이든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배신감에다가 무력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15,000명의 용역 계약자들이 떠나버린 이후의 절망감이 합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답게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바이든의 이번 정책이 나토 국가를 무시하고 결정되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나토를 무시한 것은 뭐 유명한 이야기인데, 바이든은 나토와 협력 관계를 복원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철군 결정에서는 나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국가들도, 주로 유럽 국가들도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처럼 중심이 잡히지 않고 충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과연 계속 협력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계산도 새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을 이렇게 놓고 어느 쪽과 지금 믿을 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계산까지 새로 하게 만들었다. 이 조지 F. 윌의 글을 읽고 있으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기억된다. 아까 첫 문장은 말씀드렸죠. 처칠의 말대로 전쟁이라는 것은 철수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The nation could have more confidence in him if he had less in himself. 바이든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덜 가지면은 나라는, 즉 미국은 그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될 것이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좀 겸손하라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